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2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런 소식을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윤계라고 하나요? 자, 그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매번 진전이 되고 이제 극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이런 기사 나왔죠. 윤상이 선대위 합류했고 일부 친한계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힘 빠진다. 예, 이런 내용인데, 자,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럼 왜 이랬을까? 당연히 한동훈계나 다른 계열에서 반발을 하고, 어제 또 홍준표가 이준석한테 갖다 붙는 그런 설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는 뭐 선거에 진다, 김문수 갖고는 택도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또 나온 게 이준석과의 어떤 통합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마음을 접은 것 같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동시에 발생한 일입니다. 어제 홍준표 것까지 같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문수한테는 그나마 있는 표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왜냐, 국민의힘이 내란당으로 그냥 복귀하는 거니까. 자, 그것을 못 막아낸다, 국민의힘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권성동이한테서 올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한테서 오는 겁니다. 이 조정자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당연히 기회를 줘봤더니 안 되겠네. 김문수가 한덕수하고 단일화가 안 되고 후보가 될 때부터 이미 빗나갔다. 이제 내 방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 힘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무슨 힘을 가지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이게 새롭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선거판을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 현재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오늘 또 그런 것도 보셨죠? 대구에서 민주당이 뭐 유세를 하는데 빨간색 벤치를 타는 20대 남성이 빵빵거리다가 사람을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윤석열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끔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그 친일파의 잔재, 끝에까지 몰려있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들도 모든 것을 그 승부로 한다,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즉, 이것은 이번 대선은 포기다. 김문수의 존재감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내세운 얼굴마담이었다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그러면 단지 이번 선거가 끝난 후에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그것 때문이라고 믿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민주당의 대표가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은 행정부 권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도 정신 차리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지금 벌써 나오고 있지만 그 스스로의 윤석열에 관련된 비리들, 외환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북한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예, 세계 대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만약 발생했다면. 왜냐? 북한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반도에서. 그걸 바라는 세력이 이 세력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걸 바라는 세력들이 있다. 지금 오늘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더더욱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정권까지 넘긴 마당에, 국회 권력도 없는 마당에 박살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 그까지 단지 당권을 갖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겠느냐. 그건 큰 대세의 흐름이 기울었는데 저는 거기에 기대하는 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스럽게 드리는 말씀처럼 무슨 수작을 건다. 특히 선거판을 통해서.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려합니다. 이건 노파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단지 당권을 잡겠다.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이 삽니까? 김건희가 삽니까? 내란 동조자들이 삽니까? 행정부가 넘어갔는데? 못 살지요. 자, 이것은 그래서 제가 대문사진에다가 동귀어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이 뽑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요소에 흩어져 있는 지기현, 조희대, 벤치로 밀어붙인 그 젊은 친구, 그 세력들이 나를 더 이상 은퇴를 선언해야 되겠구나. 나의 세상은 저물었구나.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새로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뽑혀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러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뭔가를. 그렇죠. 그래서 동귀어진인 것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내가 뭐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제일 안 좋은 수가 같이 죽는 거면 한다. 요만큼이라도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살아날 힘이 있으면 한다. 자, 이미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조희연에서 봤고 지기현에서 봤고 거기에 수많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요소에. 그래서 그들이 윤석열에게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힘의 실체가 막판에서도 재판받는 그가 탈당한 그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행보는 김문수는 쳐다볼 필요도 없고 무시를 하면서 당을 지금 전투 대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했을 수 있도록 다른 세력들과 다른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흩어져 있는 지기현, 조희대들 그리고 벤치로 몰아붙인 그 대구의 20대 청년 같은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이 교두보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동훈 나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생각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윤상현이 등판하고 친한계가 뒤통수를 쳤다. 친한계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낙연의 김문수 지지, 이런 것들이 일단 깔때기로 다 모은다. 이제 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김문수는 없어요. 김문수는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단일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이 이런 힘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윤석열 뒤에 있는 세력들, 여기저기 흩어 있는 차기현들과 조희대와 벤치로 밀어붙인 그 20대들의, 그리고,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온갖 힘을 다 모으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들의 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이었음이 이번에 증명이 됐다. 예. 3자 구도로서 승리 확신, 이거는 너희들이 날 버렸구나 김문수를,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니까 제목상으로 제가 찾아달라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뭐냐면 이게 대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정치 논평을 하는 분, 제가 봤을 때 예전에 개그맨 하던 사람이 하는 부분인데 그분도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제목에서 봤습니다. 근데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자, 거기서도 대선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가당착이고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번 대선 졌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당에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죠. 윤석열의 힘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거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선거 결과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개입될 여지가 가장 크다. 부정선거 프레임에 들어간다. 그러려면 그게 자작 테러일 가능성이 크고 테러일 수도 있고 사이버 테러일 수도 있어요.
현역은 전격을 못 움직인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했다. 이렇게 연결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를 버린다면. 자, 그 말은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 준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거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선거가 끝난 뒤 개표 과정을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 중으로서 여러분도 그럼 해석해 보십시오. 이 모든 희한한 국민의힘의 결정 뒤에 누가 있겠느냐? 윤석열이라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표를 깔아먹는 이런 짓을 왜 했느냐? 이미 선거 결과를 그들은 판정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두보를 만드냐? 확실하게 총성파로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예? 나를 따라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놓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당의 정체성이나 존속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수많은 지기형과 조희대들이 빨대를 꽂고 살아왔고 그들의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다큐를 보면서 구치소에서 풀려 나와서 처음으로 한 공식 행보가 부정선거 관련 다큐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깝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가 받는 압박을 볼게요. 저거는 이제 위에 거는 이낙연이 김문수를 지지선을 했다는 것이고 끌어모으는 겁니다. 예. 이낙연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다 알고 계실 거고 과거부터 어떤 성향을 가졌었는지는 자기한테 들어온 밥그릇을 그대로 찬 스타일이죠, 대표적으로. 그다음 밑에 보면은 어제 이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이 계엄의 밤에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진술한 사실이 CCTV 내용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후속으로 출국 금지가 내려졌죠. 허위 진술 그거와 관련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줄줄줄줄 나올 겁니다. 이런 행정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군이 지금 행동대원 노릇을 했던 군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내란 수사가 본격화해야 돼 보십시오.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리까지 절대 거기까지 가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건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에요. 뭔가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이다. 그런 메시지를 뿌렸고 거기에 관련된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게 그가 사랑했던, 그를 지켜줬던 그의 후배 심우정 검찰총장의 충정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를 자유로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 상태에서 이런 짓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행동들이, 결정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행동하고 있구나. 그럼 윤석열의 몫은 뭘까? 이 정도로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본인이 탈당한 당에 대통령 후보를 개무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또 하나의 위기죠. MB와 윤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진짜 보수하게 되면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나는 내란 세력의 일부분이 아니다. 부득이 거기에 그 정권에서 선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한 나는 엘리트일 뿐이다. 능력 있는. 나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것을 자복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여기서만 벌어지겠습니까? 검찰에서 벌어지고 군에서 벌어지고 법원에서 벌어지고 모든 데서 다 벌어지거든요.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 접수하겠습니까? 나는 죽는다예요. 근데 김문수는 지는 게 확실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강구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최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한편으로 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밑에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그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해프닝이죠. 김정은 광폭 군사 행보 한 달 사이 8번이나 직접 왔다 갔다 했다. 이것은 뻔한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고급 무기 체계를 선보였어요. 이것은 한국 군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또
과거 기억을 잠깐 제가 환기시켜드리면은 쿠르스크에서 승전했다고 승전 기념일 날 북한군의 기여가 컸다면서 푸틴이 북한군 장성들을 예외적으로 포옹까지 하면서 격렬히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연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흘려져 나왔죠. 북한군의 사망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만큼 희생자, 부상자는 이만큼이다라고. 이 시점에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러시아가 북한에 신세를 졌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또 지난번 같은 외환에 대한 시도가 있다면 러시아가 참지 않는다. 우리 군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차피 군부하고 윤석열은 따로 놀아요. 자, 그 점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이 간섭을 하죠 또. 그래서 이번에 군부는 못 움직인다. 그러면 윤석열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 살 수 있는 게 뭐냐? 부정선거 그 이야기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김정은의 저는 행보는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되죠. 왜 한 달 사이 8번이나 하나? 저걸 기자들이 모를까요? 우리 남한의 대선 국면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북한을 찝쩍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전국을 혼란으로 빠뜨린다 그러면 그 뒤를 분명히 북한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거는 뭘 의미하느냐. 북한 건강상 세계 유산 등재 유력 신청 4년 만이다. 신청 4년 만이다. 이것은 정치적 게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엔에 사는 거죠, 저거. 제가 알기로는 유엔 산하 기관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예. 신청 4년 만에 왜 지금 저걸 인정해 주느냐? 정제가 유력하냐? 뭐 산은 산으로서 뭐 충분히 세계 유산에 들어갈 만한 산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설악산 별로 큰 이름값이 없었습니다. 왜? 비슷한 금강산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옛날부터 유명한 산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기차 타고도 설악산 금강산 근처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남북이 하나였을 때는. 근데 설악산은 교통편도 엄청나게 안 좋았었어요. 아류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설악산의 위상이 올라갔을 따름이지요. 어쨌거나 이 시기에 이건 유화 국면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지금 트럼프가 이 한반도 문제를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세계가 어떤 극점을 향해서 변화의 극점을 향해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느낌을 전달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큰일이 난다. 많은 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즉 나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력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구세력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세력들이 뭔가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미친 짓 같은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볼까요? 독일 공영방송이죠. 전쟁에 대한 우려로 유럽이 지금 급하게 새로운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토가 뭐 기본적으로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푸틴이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표현이에요. 실제 그럴까요? 이거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한 전두환, 노태우 이때까지 주로도 많이 써먹었죠. 남한에 혼란이 생기면 북한이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 국민을 강제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그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랬다는 겁니다. 냉전 체제에서. 유럽의 기득권 세력. 우리 윤석열로 하여금 탈당을 하고서도 당의 핵심적인 일을 마음대로 해제낄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세력들이 유럽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자, 그런 세력들은 적이 필요해요. 적이. 그 적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사리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사고의 어떤 그러니까 대중의 뇌를 한 부분을 절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이 유럽에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들 세력들은 뭔가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남한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하고 연계가 됐다. 북한 나쁜 놈이다. 그 뒤에 푸틴이 있다.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눌러 담고 있는 그 내용, 푸틴과 트럼프가 눌러 담고 있는 내용이 아슬아슬한 벼랑 끝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느 정도 방향은 좀 잡혔다고는 봅니다. 예. 자, 국내에서 이런 게 있죠. 끊임없이 푸틴을 악마화하는 게 있어요. 안 그런 채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연합뉴스 쪽에서는 확실히 그래요. 제가 봐서는 절반 이상은 악마화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볼까요? 연합뉴스. 트럼프는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 러시아 몰락 경고를 선포했다. 근데 내용을 제가 봤어요. 도대체 뭔 이야기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봤더니 그때까지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전쟁을 막아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 간다. 자,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마사지용으로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겠다. 더 하겠다. 내가 질질 끌려가는 걸 보여주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이 제목 뽑은 거하고 천지차이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아직 악마화, 전 세계의 어떤 끈아풀적인 흐름이 남아있다. 냉전 시대의 끈아풀적인 것이 남아있다. 냉전 시대라는 것은 나의 적을 만들므로 해서 대중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든다. 민주주의 규칙이 아니라. 즉 지배를 하는 도구로서 적이 필요한 건데 적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한반도도 그런 거예요. 아, 이재명이 된다.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된다.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다. 그러면 남북 문제라는 것이 다 해소가 된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죠. 남북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민족의 꿈이죠. 그런데 일본이 발을 담그면서까지 그것을 막았었거든요. 즉 그 뭐냐? 나라는 좋아지지만 난 손해다. 이런 되게 소화병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세력이 지금 윤석열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에요. 나라는 좋아지지만 나는 손해난다. 그래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은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미친 척 불장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표주자로 올라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짓을 해서 그래서 북한의 소행으로 옮겼을 때 전 세계가 나를 호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간의 과대망상이지만 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큰 힘의 그 위력과 순리의 힘을 과소하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그들이 지금 간절하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역사에 항상 그런 세력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을 막 양산하죠. 저 위에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객관적이에요. 핀란드 국경지대에 병력 증강하는 러시아군 움직임 포착.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래 있는 건 병력일 수도 있어요. 자, 제일 밑에 거 볼까요? 우크라이나에도 허덕이는 러시아가 핀란드 접경에 병력을 배치하는 이유. 자, 여기는 아직도 많은 바깥에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의견들이 조금만 더 하면 푸틴을 이길 수 있다는 부분. 오늘 그래서 제가 러시아 쪽에 가서 사이트의 내용을 좀 보니까 PPP 기준, 구매력 기준, GDP 러시아가 4위예요, 전 세계. 경제가 이 전쟁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간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럽의 경제 어려워졌죠. 우리 경제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고 미국은 신용 등급이 하강될 정도예요. 그게 설마 취임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트럼프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죠? 그게 흐름이에요. 예. 그 다음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쪽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뭐라고 여기는 촛불 행동 TV 그런 걸 하는 데죠. 한국은 미국의 방파제, 즉 이것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미군 사령관이 미국 청문회에 가가지고 한국은 중국을 막아서는 항공모함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인데요. 저 영역에서도 미국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그림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내란을 틀어막고 제2의 내란을 방지하기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미국의 힘이고 그 뒤에는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가 있다. 이걸까지 간파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이 쓴 표현이라는 게 자꾸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은 어느 순간 문득 오게 될 거라고. 이유가 있는데 이러면 잘 모르실 거라고.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윤석열과 쌍벽을 이루는 큰 기대주, 중동의 기대주,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란을 공격할 것처럼 했는데 전 세계가 막았었죠. 핵전쟁이 될 수 있고 그 또한 트럼프와 푸틴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다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멈추면 네타냐후는 죽어요. 그래서 지금 가자에 또 폭격을 해서 피난민들이 희생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사그라들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일단 탄핵이 됐고 지위가 박탈된 상태에서 물밑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은 트럼프와 푸틴의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역시나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왜 선거를 이틀 남기고 이런 희한한 행동을 하는지 설명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다른 설명은 쓸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행보를 벌일까? 자, 세상은 또 변하고 있죠. 지금 이 급속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균형을 흔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다. 선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순 방향으로. 김옥숙, 노태우의 부인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노재현이 광주 5.18 묘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영령들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피해자가 희생된 사람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리에 맞는 거예요. 앞으로 노재현과 김옥숙은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남은 세상은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순방향으로 보고 있고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옥숙도 예전에 저 기억이 납니다. 한성격 했습니다. 하고 전두환이 그의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했었는데 노태우는 왜 그러지 못하냐 이런 것이 옛날에 뭐 월간 동아나 월간 조선 이런 주에 나온 거 제가 읽어본 기억도 납니다. 자, 그들은 이런 선택을 했지요. 뒤죽박죽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게 있죠. 며칠 전 노무현 추도식에 국회의장 우현식이 와서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본인이 눈물을 지었다는 건지 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지었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회에서 이번 대선하고 개헌을 연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개헌은 당연히 내각제를 염두에 둔 개헌이었고 탄핵이 기정사실화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분위기 엄청 띄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아니 그런데 내란의 진상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힘을 살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간에 쫓기듯이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고 지배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노태우 아들의 이야기의 방향과 맞습니까? 정치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지배자의 색깔을 훨씬 더 빼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이라는 작자가 국회의원을 대변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해를 대변해요.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작자가 하면 싹 몰수하고 여기 와서 노무현을 추도한다? 예. 이런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탈탈 틀어보면은 국회의원 중 상당히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들끼리 용서하고 지나가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냥 윤석열 하나 그냥 파면시키고 우리끼리는 다 잘 살아보자. 이 기회에 이루지 못했던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다. 응? 그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 좀 더 편하게 오랫동안 귀족처럼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주장했던 바 있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자, 지금 목포 어떤 문재인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가 이번에 시작이 됐다고 봤습니다. 3단계까지 하면 30년 초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기가와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가 1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정도가 내는 전기니까 상당한 전기가 남는 겁니다. 또 여기는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이거가 있으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자은도, 신안군 자은도 쪽인 것 같은데, 섬에서, 즉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 20km 떨어진 해양에다 지은 거예요. 최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또 설치가 어렵지 않게 수심도 낮고 바람도 제법 잘 불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익을 갖다가 바로 현금화시켜서 일정 부분을 이 지역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실랑이 끝에 됐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재생에너지의 첫 사례가 됐기 때문에 참고가 될 거거든요. 이 발전을 다 원해요. 지역 주민들이. 발전이 되면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예. 그래서 괜찮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선로가 없어서 고심이다. 이런 신호는 뭘 계속 보내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 에너지로 가게 되면 재생 에너지로 간다.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전이 결판이 나고 한반도에서 북미 종전선이 되게 되면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왔던,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 연기가 되는 분위기였던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확 쪼여질 겁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 경기가 살거든요. 호주 내부는 텅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풍력, 태양력입니다. 몽골, 위구르, 티벳, 아프리카 수많은 지역이 지금 말로 하면 다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유국의 핵심 문제가 뭐냐? 몽골 같은 데가, 시베리아도 마찬가지고 근처에 전기를 소비해 줄 데가 없어요. 전기를. 그래서 전기가 석유처럼 실어 나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수출이 되죠. 그럼 전 세계 경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소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루트가 준비되고 있다.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 핵심은 물, 죄송합니다. 풍력 발전하고 태양열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국내 같은 경우도 전력선을 뽑아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시베리아, 호주 한가운데 전력선 뽑을 수 있겠습니까? 못 뽑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수분해서 가스를 수소가스를 만들고, 그 수소가스를 액화시키는 기술, 그래야 이동이 되거든요. 그걸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저렴하게. 그걸 우리가 공들여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수소법까지 만들면서 그걸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해요, 그걸. 그러면 가장 먼저 수요를 촉발시키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이미 전기차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아마 지원금을 주면서 밀어붙일 겁니다. 전 세계 차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 있겠습니까? 1000만 대, 아마 등록된 차가 1000만 대 넘을 겁니다. 그 차가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향후 10년 정도에. 지난번 전기차 보조금보다 훨씬 강하게 보조금을 치면은, 그러면 바로 수소에 대한 수요가 올라와요. 그 다음 차근차근 다른 것도 바뀌어 가겠죠. 예.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커지면서 다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경제력 규모가 지금 미개발 지역이 돈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런 신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대응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수소에너지입니다. 근데 표준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 윤석열의 역시, 나타나고 역시 여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세력들. 예전에 위험도가 높은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김문수가 계속 지지한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건 끝났거든요. 원전이 없어지진 않아요. 소형 원전, 차세대 원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고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어떤 것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어떤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은 군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 방향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역행하는 힘이 있고 그 역행의 대표주자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의 현수막 우리 동네 걸린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자, 윤석열은 이들을 자기의 기지로 모아들여서 국민의힘이라는 교두보를 튼튼히 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뭔가를 할 겁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이 부분이 공통분모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이미 상당히 폭력성이 가미된 어떤 극단적 세력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행동대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선관위 같은데도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저는 감히 해보거든요. 왜냐, 지기현, 조희대, 선관위원회 또 누구? 충분히 침삭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는 또 누구?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윤석열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윤석열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게 그 뒤에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 힘의 원천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여기 먼저 동의를 하시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있고요. 윤석열이 이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있는 지기현과 조희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앞에 부분까지 동의를 하신다면. 후정선거 메시지가 늦었잖아요. 계속. 높아심에라도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